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악의 정치 철새 김종인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로 정치 퇴출 위기에 몰린 한동훈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김무성도 지금 당에 필요한 사람은 이준석, 한동훈, 김재섭이고 이재명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김종인의 주장에 대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철이 되니 우리를 뒤흔들어서 싸게 드시고 싶은 분이 있네요라면서 우린 옛날 우리가 아니네요라고 따끔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역시 수계가 직접 등판한 것을 보니 급했네요라면서 이제 보수 파괴 수계 어르신은 명태균, 이준석이랑 카톡이나 하게 해주십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대전 지역 애국 청년들의 모임인 대전 애국청년연합은 장문의 경문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는 쌍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기득권 세력, 한동훈 세력, 이준석 세력 등의 배신자들에게 포위돼 고립무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등에 칼을 꽂는 아군 배신자부터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은 또 현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애국 청년들이 국민의힘에서 실질적 정치 세력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애국 청년들이 국민의힘 공천으로 대거 출마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먼저 김종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은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2018년 지자체 선거처럼 대구시장, 경북지사 빼고 다 뺏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은 그러면서 갈등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지 않을 것 같다면 희망이 없다고 늘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은 장동혁 대표는 본인은 이재명 정부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를 자꾸 덜쳐서 갈라치기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동훈 단계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단계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장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한동훈의 그 정말 천인공노할 의혹이 있는 단계 의혹 그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통해서 선거철이 되니 우리를 뒤흔들어서 싸게 드시고 싶은 분이 있네요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김종인이 무슨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이니 혹은 이런저런 선거 끝나면 또 비대위원장이니 그러면서 좌파 우파 정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온 과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다시 국민의힘을 말아먹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그러면서 우린 옛날 우리가 아니네요. 어르신의 헌신에 감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서는 102030이 우리의 주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지금 국민의힘은 12.3 계엄 이후에 이른바 깨어난 젊은이들, 계몽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늙은 이미지를 벗어나서 젊은 애국 청년들, 젊은 자유우파 청년들이 중심이 된 정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당신 같은 그런 늙은 구닥다리, 더구나 구악 이미지가 풀풀 풍기고 정치적 철새로 이 당 저 당을 연일 왔다 갔다 한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말을 꺼내지 말라. 이런 따끔한 의미가 담겨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한동훈을 겨냥하는 듯한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경솔함을 후회하며 불 끌어 나서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최소한 집을 떠나야 했다. 불난 집에서 집문서 찾아다니니 화마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아무리 봐도 한동훈을 지칭한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 분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 경솔함을 후회하며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탄핵을 선동하는 등 더 불을 질렀다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더 상황이 악화됐다면 최소한 집을 떠나야 했다는 말은 한동훈 스스로 당을 떠나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온갖 폐악질을 부려놓고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 바로 불난집에서 집문서 찾아다니니 이제 한동훈이 화마의 피해를 입는 것. 다시 말해서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가 진행되고 이제 한동훈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는 일이 곧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김종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소연 변호사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숙에 직접 등판, 급했네요라면서 조중동 김종인 카르텔 이겨먹은 사람은 지금까지 윤석열 한 사람입니다. 이제 보수 파괴 숙의 어르신은 명태균 이준석이랑 카톡이나 하게 해줍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늘 김종인이 선거 때마다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그런 권력을 누렸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도 소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돼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김종인한테 그냥 다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에서 해촉, 그러니까 축출하고 독자적으로 마지막에 선거전을 치러서 이겼죠. 지금 그런 내용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과 명태균, 이준석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 또 많지 않습니까? 무슨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김종인도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고, 또 이준석과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연을 맺어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준석보다는 한동훈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김종인이 구애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못지않게 밥맛인 그야말로 자유우파 시민들에게는 공적 중에 한 명인 김무성도 정말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근 지금 이제 연말을 앞두고 경기도 전임시장군수협의회 송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무성은 물론 이 뭐 시장 군수를 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마지막에 김무성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발언 내용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무성은 그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지금 당에 필요한 사람은 이준석, 한동훈, 김재섭이라면서 본인은 이들을 후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무성은 또 지금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이런 망발도 내뱉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배신자들은 도저히 안 됩니다. 배신자들의 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주호영도 그렇고 보면 또 부산의 이성권도 그렇고 최근에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한번 배신한 사람들은 뒤에도 그런 배신의 피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대전 지역 애국 청년들의 모임인 대전 애국 청년연합이 전국의 자유우파 동지들 앞으로 장문의 경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전국의 자유우파 청년들이여 2026 지선을 청년후보 전술로 정면 돌파하고 자유우파의 실질적 정치 세력화를 이룩하자, 이런 내용의 경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애국청년연합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의 배신자 그룹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피땀 흘려 싸웠다. 우리의 창끝은 적을 향해 있었지만 등에 꽂힌 건 아군 배신자의 칼이었다. 국힘의 배신자들은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신적인 당원들을
극우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보수정당 내 배신자들부터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주당 및 좌파들과의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면서 등에 칼을 꽂는 아군 배신자부터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국힘 내 정치 상황을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는 배신자들에게 포위돼 고립무원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힘 안팎에는 크게 네 부류의 세력이 있다. 쌍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기득권 세력, 한동훈 세력, 이준석 세력, 그리고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세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1.5선의 장동혁 대표와 0선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은 최대치로 계산해도 10명에서 15명 선이고 나머지 90석 이상은 쌍권 플러스 한동훈 플러스 이준석 세력, 즉 배신자 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배신자 세력이 앞으로 다시 총선 공천권을 쥐고 국회의원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힌다면 우리는 제2의 배현진, 우재준, 김혜지, 김상욱, 김재섭 수십 명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설치는 꼴을 다시 봐야 한다. 국힘이 또다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좌파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배신자 세력들은 내년 지방선거 고의 참패로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절대 반지 즉 공천권 당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청년들은 또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가 무너지면 제도권 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유일한 세력이 완전히 절멸하게 된다. 불씨가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큰 불로 키울 수 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불씨 하나 다시 살리는 것부터가 막막해진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수화된 진짜 극우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야와 레거시 미디어가 한몸이 되어 극단적인 극우몰이를 하면서 우리에게 극단적인 탄압을 자행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싸우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제도권 세력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자유우파 애국 세력은 철저히 고립돼 각계 격파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가 중요한 겁니다.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를 자유시민 애국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가 무너지고 한동훈, 이준석, 쌍권 이런 기득권 세력들 이런 배신자 세력이 당을 장악하게 되면 정말 한국 자유시민, 한국 우파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자유혁신이나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또 우리공화당 이런 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온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애국 청년들은 또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가 무너지고 그 빈자리에 이준석 혹은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오면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세력이 여야 지도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서 이준석, 한동훈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이 밝은 세상으로 돌려보내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민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놈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애국청년연합은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가 무너지는 것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다. 당원의 손으로 뽑은 자유우파 지도부가 배신자들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참극을 다시는 지켜볼 수 없다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청년들은 자유우파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는 파산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면서 적들은 자유우파가 계속 국힘 외곽의 아스팔트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에서 실질적 정치 세력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청년 후보 전술로 정면 돌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뽑을 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뽑을 놈이 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나라 구할 때까지 어차피 싸울 것 아닌가, 기왕에 싸울 거라면 이제 전장을 국민의힘으로 바꿔서 제대로 싸워보자. 대통령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는 쌍권과 이준석, 한동훈 세력의 숨통을 끊고 국민의힘을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으로 재건하자라면서 전투력하면 우리가 아닌가.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쌓였던 우리들의 고귀한 울분과 분노를 이제 그만 허비하고 배신자들을 응징하고 장동혁, 김민수 지도부를 지키는 데 터뜨리자.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벌벌 떠는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전국적인 당원민주주의 조직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년 우파의 기세를 몰아서 전국 당원대표회의를 건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담론주도형 의제를 선점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젊은이들 똑똑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긴 경문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압축해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20,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전략 전술을 갖고 그런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전국의 애국 청년들에게 같이 보내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배신자들과 싸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공천을 받아서 선거 전에 나가서 각종 기초의원이든 혹은 광역의원이든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싸움의 진지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참 똑똑합니다. 아까 김민전 의원이 노추의 구악인 김종인의 참 황당한 헛소리에 대해서 이제 세상 바뀌었다. 이제는 1020, 302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마는 정말 계엄 이후에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이 각성한 젊은이들, 한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확실히 알게 되고 일어선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